자, 우리 조동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더하는 의미가 이제 조동사인데, 춥니? 살짝 껐다가 좀 더우면 틀을게. 자, 동사 의미를 더하는 조동사인데, 우리가 동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앞에 이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의미로 쓰는 조동사가 이렇게 앞에 오게 되고, 이 조동사가 이런 식으로 앞에 오게 되면은 뒤에 있는 동사는 원형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배워봤을 거야. 맞아? 자, 근데 조동사는 굉장히 다양한 조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조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닛 32 보도록 하죠. 자, 능력과 허가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능력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치 이런 식으로 능력에 대한 의미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이 can이라는 의미 자체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be able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고 앞으로 뭐뭐 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뒤에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형태를 붙여주면 의미가 잘 맞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can을 be able to라고 쓸 수 있는데 자, 또 허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허가라는 건 can I use?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런 의미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이 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니까 여기 있는 can은 may와 바꿨어도 의미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 자, 여기 있는 can은 할 수 있을까요? 잖아. 그럼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 제가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쓰려면은 coul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꿔 쓸 수 없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인 의미로 또 can에 대한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은 cannot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자, 우리 cannot 하면은 첫 번째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애들이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자, 대신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 즉 이 추측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뭐뭐 일리가 없다. 자, 그러면은 그는 도둑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얘는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 아닐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얘기겠지. 그렇지? 자, 근데 요거랑 반대된 의미 우리가 무슨 의미? 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요런 의미로 만약에 쓰고 싶어. 얘도 추측이긴 추측인데 둘 다 어떤 추측이야? 굉장히 강한 추측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조동사를 쓸까?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ust라는 조동사의 추측의 의미와 cannot이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는 서로 반대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지만 주요하게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바로 뭐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즉 뭐뭐 해야 한다는 해야 할 걸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have to로 바꿔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고등문법에서는 많이 보게 될 거는 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할게요. 일단 나와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하나씩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안 한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꼭 해봐야 돼. I couldn't find.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우리가 could라고 하는 조동사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올 때마다 알려줄게. 알겠지? 자, 우리 could라는 의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이 의미로 훨씬 더 많이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이야?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두 번째, 가능의 의미로서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가능의 의미, 가능의 과거의 의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근데 뭐뭐 할 수도 있다, 앞으로 할 수도 있다, 미래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현재 의미도 가지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들은 일반적으로 상황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자. I could find a sports car. 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포츠카를, 나의 꿈의 스포츠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So, 그래서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만들었대요. 자, 여기는 myself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제귀 대명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포르쉐의 설립자인 퍼디난드 포르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의미로 썼어?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바로 이 의미로 쓰게 되는 거였었네요. 오케이? 자, 다음번에 338 색깔 다르니까 요거 하나 볼까요? 자, with face 뭘 가지고? face 이거 끄니까 확 덥다 갑자기. 살짝 틀어볼게요. 온도를 대신 살짝 올려보자. 자, with face 뭘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face는 신념, 신념을 가지고 you 누구는? 너는 말해 will be able to handle 뭐 할 수 있을 거다? 자, 우리가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하고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근데 will에 대한 의미는 보통 그냥 두고요. 뒤에 can을 be able to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will be able to handle 자, 조동사 의미를 같이 붙여보면 어떻게 쓰면 될까? 다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당신은 다룰 수 있을 거다. 어떠한 역경들을 삶에서 어떠한 역경들도 다룰 수 있을 거다. 신념을 가지고 야, 그런데 한번 보자. 여기서는 다룰 수 있을 거다. 그치? 이런 식으로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된 거야? 약간 추측의 의미로 해석이 된 거죠. 자, 이럴 때 만약에 with가 붙어 있으면 뭐뭐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신념이 있다면 당신은 다룰 수 있을 거다. 어떠한 역경도 다룰 수 있을 거다. 삶에서.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 자, 방문객들은 사용할지도 몰라요. 수영장을 5시 30분과 7시 30분 사이에 수영장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may는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되게 약한 추측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는 내용으로 봤을 때 얘는 약한 추측의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허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방문객들은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뭐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허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의미? 이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동사는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음. 당신은 cannot make 뭐 할 수 없어요? 만들 수 없고 take 받을 수도 없습니다. phone call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어요. 어디에서는요? 도서관에서는 except 뭘 제외하고 in designated area 지정된 지역들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안에서 전화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cannot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뭐 할 수 없다. 그렇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 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자, 여기서는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해서 안 된다 라는 의미니까, 그렇지? 뭐뭐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니까 얘는 뭐뭐해서는 안 된다, must not에 대한 의미로 써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해.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must를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don't, have to 만약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요, 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have to 앞에 don't가 붙으면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뭐뭐 할, 투부정사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don't have to로는 바꿨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치? 이 의미도 따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341번 문장 해석해 보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cannot이라는 의미와 may not이라는 의미 아까 이제 여러 번 봤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가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나는 cannot이면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may not은요, 휴식을 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디에서? 내 아파트에서. 자, 소음이, 공원으로부터의 소음이, 밤에 공원으로부터의 소음이 너무나 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공원의 소음이 너무 크니까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 그렇지?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cannot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넘어가 볼게. 자, 우리가 충고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무에 대한 표현 다양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조언 쪽에 가깝고요. 얘는 필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 얘는 필수, 얘는 그냥 조언 정도. 자, 한번 보시면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이 의미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한다. 자, 반드시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어. 그럼 뭐가 있는 거야? 페널티가 주어지거나. 그렇지? 어때? 뭔가 불이익이 주어지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must랑 should랑 같다라고 보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must는 무슨 의미예요? 당연히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뭘 가지고 있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지? 이것도 꼭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need도 조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 그래서 need 뒤에 이렇게 원형의 동사 오게 되는데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고. 자, 우리 had better는 무슨 의미입니까?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오케이?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ought 너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 뭐뭐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미.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필언과 조언, 그렇지? 이런 식으로 쭉 분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이 잠깐 나오죠? 자,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혹은 need를 조동사로 써서 need not 동사 이렇게 쓰면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니까 자, must not과는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must not은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는 의무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 두 개 잘 구별하는 거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는 각각의 조동사들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should not judge.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해, 이것들아. 자,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merit, 장점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By their qualification, 그들의 qualification 하면은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자, 그들의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나 혹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merit 하면은 이점이나 장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장점을, 사람들의 이점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 자, 다음번에 345문장도 보실게요. 당신은 ought to expect 뭐 해야 됩니다? 예상해야 됩니다. better of people, 그렇지? 뭐? 더 나은 사람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케이? 사람들의 더 나은 것을 기대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encourage, 뭐합니다? 장려합니다. 당신이 되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장려해 줍니다. 너 스스로 말이에요. 자, 여기는 yourself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패턴도 확인해 봅시다. encourage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명사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 그치?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것도 패턴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5형식 패턴이에요. 알겠지? 자, 다음. 자, life. 뭐는? 삶은, 인생은 is like 뭐뭐와 같습니다.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하고 의미를 함께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할게. 인생은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오케이? 인생은 불꽃놀이와 같다. 자, 당신은 had better sees. 우리 had better 하면은 무슨 뜻이라 그랬었지? had better 뒤에 동사 있으니까 얘는 조동사로 쓰이는 거고,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지? 당신은 seize the moment,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기회를 포착하는 게 더 좋다. 그럼 불꽃놀이가 어때? 순식간에 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 그럼 그 순간을 seize, 잡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럼 순간을 잡다? 그 순간을 잡는 게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다, 이런 의미로 의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는 게 낫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다음번에 349 하나 보고 어법 직결 하나 풀어봅시다. We, 누구는? 우리는 have to try, 뭐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try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만약에 try 뒤에 ing가 붙어 있으면 얘는 행위를 한 거니까 뭐뭐 하는 것을 뭐하다?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의미 잘 구별해 주세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to see, 뭐 하려고? 보려고. the positives, 긍정적인 것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삶에서. 심지어 뭐한 동안에도, 우리가 are stuck, 매어져 있는 동안에도. 자, 여기는 stuck은 뭐에 대한 PP 형태다? stick에 대한 PP 형태예요. 자, 그럼 stick, 여러분들 많이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거 있잖아. 스티커가 뭐니? 붙이는 거잖아. 그럼 stick이 딱 들러붙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들러붙다, 고수하다. 그럼 당신이 딱 고수되어 있는, 딱 붙어져 있는 동안에도 in the middle of the trouble, 어디 중간에? 곤란의
중간 안에 당신이 고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치?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문제는 정말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치? 이건 중학교 수준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350번 문장 해보시고 한번 저랑 맞춰보겠습니다. 지수야, 잘 준비하는 거야. 일어나세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문제는 해석으로 푸시는 겁니다. 자, others, 누구는? 성인들은 must pay 뭐 해야 됩니다? 지불해야만 합니다. 뭐를? entrance fee, 입장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불하지 말아야 됩니다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어떠한 것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면은 땡큐. 그렇지? 주면은 받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자, 다음 이어서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 추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동사 파트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추측의 조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추측의 조동사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필기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스타트를 must에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must를 스타트 지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must 뒤에는 자연스럽게 원형의 동사가 오겠죠?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줄까요? must 첫 번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씨, 대답 아무도 안 해. must 뒤에 원형이 있으면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치?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얘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방금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임에 틀림 없다라고 하는 강한 추측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볼게. 뭐뭐 해야 한다는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뭐뭐 해야 한다와 얘는 근데 이 의미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얘가 약간 유사한 의미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건 뭐 있었지? should라는 게 있었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모임에 틀림없다는 have to라는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의미로 보도록 할게. 만약에 뭐뭐 해야 했다. 자, 이거는 현재의 표현이니 과거의 표현이니? 과거의 표현이지. 그렇지? 뭐뭐 해야 했다. 과거의 의무를 얘기할 때 must라고 하는 조동사는 과거형이 없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had to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d to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뭐뭐 해야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의미의 과거 의미 뭘까요?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요런 의미를 주고 싶어. 자, 얘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쓸까? 추측의 조동사는 바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거형을 쓸 수는 없잖아, 조동사 뒤에. 그러니까는 뒤에 뭘 붙여? 우리 아까 준동사처럼 have pp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럼 must have pp 이렇게 써져 있으면 무슨 의미야?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일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should 뒤에 만약에 have pp가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은요, 얘는 무슨 의미를 쓰게 되냐면, 뭐뭐 해야 했는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점점점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 그거 했어야 됐는데, 해야 했는데,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후회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지금도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나오지만 should have pp와 must have pp는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다른 뜻입니다. 알겠죠? 자, 얘네 둘에 대한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must와 여기 있는 should는 얼추 비슷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must have pp와 should have pp는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번에 또 이어서 보죠. 자, 우리 뭐뭐임에 틀림없다와 반대되는 의미가 뭐 있었을까? 뭐뭐임에 틀림없다와 반대되는 의미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 뭐뭐 일리가 없다. 자, 얘도 마찬가지 강한 추측이기는 한데 must와는 상반된 의미겠지. 자, 이럴 때 우리 무슨 조동사 쓴다고요? cannot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 뭐뭐 일리가 없다.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뭐뭐 일리가 없다인데 여기 있는 cannot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 cannot 이렇게 했을 때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능에 대한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추측에 대한 의미만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과거 의미를 이런 식으로 넘겨보면 뭐뭐 일리가 없다를 과거 의미로 넘겨오면은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자, 이럴 때 어떻게 쓸까요? 추측의 조동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에다가 뭘 붙인다? have pp를 붙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해석할 때 cannot have pp라고 써져 있다. 그럼 요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지? 자, 다음 이어서 보자. 야, 다음 이어서 볼게. 자, 이제 추측의 강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should 의미도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뭐뭐 할 거다 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should는요. 오케이? 자, 이거 얘기해야 될 게 깜빡했네. 자, 아래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추측의 강도를 낮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뭐 할 거다 라는 의미를 만약에 주고 싶어. 그렇지? 뭐뭐 할 거다. 얘는 일반적인 추측에 대한 의미겠고요. 자, 우리 이럴 때 would라고 하는 조동사를 씁니다. 자,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던 애들은 사실은 과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웬만하면은 다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자, 뭐뭐 할 거다. 근데 여기는 would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뭐뭐 과거 의미로 썼을 때는 뭐뭐 하곤 했다. 근데 규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할 때 would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의미를 여러 개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추측의 의미를 만약에 넘겨왔을 때 뭐뭐 했을 거다라고 만약에 쓰고 싶으면 추측의 조동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에다가 뭘 붙여준다? have pp를 붙여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뭐뭐 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야. 너네 이 이후에 가정법이랑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나올 텐데
가정법을 판단하는 단서가 바로 여기는 추측의 조동사거든요. 알겠지? 이 추측의 조동사를 정확하게 공부해 줘야 돼.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번에 추측의 강도를 좀 낮춰오면은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이렇게 쓰고 싶어. 뭐뭐 할 수도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추측에 대한 의미겠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could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could는 과거 의미로 이런 의미도 있죠.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추측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넘겨서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선 추측의 조동사를 그대로 둔 상태로 뒤에다가 have pp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could pp가 보이면은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자, 다음 이제 좀 추측 강도가 되게 낮아졌어. 아,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이렇게 만약에 쓰고 싶어. 뭐뭐 할지도 모른다. 자, 이럴 때 우리는 may라는 조동사를 쓰고요. 혹은 might라고 하는 조동사를 씁니다. 자, 얘네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유는 may보다 가능성이 더 낮을 때 우리는 might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may나 might 마찬가지 허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죠. 그렇지? 뭐뭐 해도 된다 이런 의미도 있었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과거 의미를 한번 줘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약한 추측입니다. 되게 약한 추측이에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의미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만약에 표현하고 싶으면 may라고 하는 might라고 하는 조동사를 둔 상태에서 뒤에다가 have pp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다 왔어. 이제 괜찮아.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조동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정리해봤고, 제가 지금 여기다 정리해드린 건 앞으로 고등학교 해석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게. 여기 지금 흰색으로 쭉 정리한 거는 다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는 지금 다 뭐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다. 자, 다음 이어서 자,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가정법이라는 걸 이용해 주는데 가정법, 과거하고 의미가 잘 붙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의미가 잘 붙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선생님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인데 왜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if 주어 뒤에는 월이 오거나 혹은 과거형 동사 즉 동사에다가 ed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오게 되는데 맞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월을 쓰고 원래 현재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쓰냐 하면 일부러 시제를 파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시제를 일부러 후퇴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수일치도 일부러 뭐 해주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왜 수일치를 파괴하고 시제를 파괴할까?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이 가짜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바르지 않은 문법을 일부러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과거형이 있지만 우리는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만약
주어가 했다면, 과거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의미로 해석은 하되 영어는 일부러 과거형으로 쓴 게 일부러 시제를 파괴하고 수일치를 파괴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가짜인 내용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맞지? 자, 예를 들어서 그거죠. 만약에 반노익 학원에 맥스가 없다면, 만약에 이러면 나는 지금 현재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없다면 이러면은 가짜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거기서 if it has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if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제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예문은 나중에 볼게요. 어차피 가정법 배울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시제를 일부러 후퇴시킨다고 했지?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의미에 대한 더 이전의 시제는 헤드 PP, 시제를 일부러 후퇴시키는 거야. 그래서 if절 안에 헤드 PP가 들어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 얘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 주어가 뭐뭐 했다면 혹은 뭐뭐였다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미를 주게 됐을 때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뭐랑 다 붙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조동사에 대한 내용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은 뒤에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세트가 맞는 거고요. if절 안에 있는 동사가 head pp랑 뒤에 would pp랑 잘 맞는 거겠고, 자, 앞에 요거랑 이렇게 세트가 맞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추측의 조동사를 공부하면서 가정법에 대한 기본까지 한번 공부를 해본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쳐다보시면서 꼭 숙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공부가 됐을 때 어때? 자연스럽게 문장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의미를 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되게 많이 봐야지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렇지 않니? 언어라는 건 많이 해야지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 아니야? 맞지? 그지? 자, 많이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볼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자,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으로 현재형 조동사는 다 미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미래에 대한 추측. 자, 확인. 자, accepting. 뭐 하는 것은? 자, 일단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는 받아들이는 것은, 뭐를 받아들이는 것은? your flows, 당신의 flow, 결함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might lead, 뭐 할지도 모릅니다. 이끌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이끌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이끄는 건 아닌데 이끌지도 모른다. 그렇지? 여기서 might lead, 이끌지도 모른다. 앞으로에 대한 추측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자, 뒤에 한번 보셔. Your worst day, 뭐는? 당신의 최악의 날은 could be a blessing,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in disguise, disguise 하면은 위장을 얘기하는, 우리 뱃속에 있는 위장 말고요. 그렇지? 뭐 이렇게 숨어있는 위장. 그렇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위장 상태에 있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uld be는 뭐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이러한 추측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나는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온 게 과거고요. 얘도 과거 의미니까 여기서 could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겠지. 그렇지? 과거에 가는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주방으로부터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늦게 왔는데 주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유지수가 몰래 밤에 주방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다음번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체리 블라썸 뭡니까? 벚꽃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벚꽃들은 should be in full bloom.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래 당연히 해야 된다. 요 의미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뭐뭐 일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었죠. 추측의 의미로. 자, 벚꽃은 should be in full bloom. 완전한 꽃송이 안에 있을 겁니다. 하루 혹은 이틀 그리고 나서 will last 지속될 겁니다. 여기서 last는 지속되다. about a week 약 1주 지속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뭐 해야 한다야 뭐뭐 일 거다야 하루 이틀 안에 완전한 꽃송이가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뭐 할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조동사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해석에 대한 의미를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뒤에도 한번 볼게요. 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The best way 뭐는 최고의 방법은 to answer 뭐할 답할, 응답할 the question 그 질문에 답할 최고의 방법은 would be to focus 뭐 하려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일 겁니다. 집중하는 것일 거다. 뭐뭐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on the thing 어떠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최고의 방법이 비동사 뒤에 뭐뭐 하는 것이다 했는데 얘네 두 개가 동일한 거니까 얘는 해석을 집중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전체적으로는요. 어떠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일 거다. that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이고요. matter 여기서는 동사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matter가 동사 의미로는 중요하다 인데 자, 지금 뭘 꾸며주는 거야? 앞에 있는 things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중요하다가 아니라 중요한 형용사 의미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지? 자,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 자, 360번 한번 해봅시다. 자, cannot이랑 must랑 의미가 어떻게 다를 수 있다 그랬었지? cannot은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었고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자, 해석으로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360번 한번 확인.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 자, 봅시다.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요. 사실임에 틀림없다. 여기 있는 it은 가주어겠고 that 이하가 진주어 의미겠네요. 즉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네. 자, 어떻다라는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사실임에 틀림없다야. 그가 지금 He is home now. 그는 지금 집이다. 집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사실임에 틀림없다. 자, 그는 갔거든요. 어디로 갔어? 이스트 코스트 동해로 갔거든요. 동쪽 해변으로 갔거든요. 휴가로 어저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 자, 그래서 cannot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자, 이 뒷부분도 사실은 오늘같이 본 내용인데 이거는 남겨둘게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